안녕하세요. 마칼라미스터 황교익입니다. 오늘은 알쓸신잡 아니고 청쓸신잡입니다. 청와대에 관한 알아두면 쓸모없는 신비한 잡학상식, 대통령과 그 청와대에 관련한 좀 소소한 이야기를 알고 싶어서 이 청와대는 아니고 청와대 근처에 있는 이 카페에 왔습니다. 참모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제가 청와대에 가는 게 좋은데 모셨습니다. 바쁘신 시간 이렇게 쪼개서 내오셨는데 저 카페에 계세요. 가보겠습니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시고 계시는 이 참모분들입니다. 소개를 좀 구체적으로 예. 짧게. 하여튼 이 중에서는 제일 제가 높은 건 사실이고요. 제일 높습니다. 예, 우리 대변인은 이제 제 밑에 있습니다, 사실. 그 자기 소개를 하라 그러면 자기 소개입니다. 네, 자기 소통 수석실을 이끌고 있는 윤영찬입니다. 네. 저는 제 존재만으로도 추석해서 지금 당황하시는 대변인 박수현입니다. 저는 신지연입니다. 해외 언론 비서관이고요. 한글로 된 언론, 그러니까 외에는 모든 언론, 외국어로 된 언론을 다루는 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는 디지털과 온라인 쪽의 소통을 책임지고 있는 뉴미디어 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사실 오늘 이 컨텐츠 기획자이기도 합니다. 네. 예. 네, 기획을 하셔서 직접 나오시는 기획을 할 때는 제 야심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쫙 모시고 저는 이제 뒤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뭐 어쩌다 보니 여기 앉아 있게 됐네요. 섭외가 잘 안 됐죠. 제가 더 낫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원래 저는 본인을 중심에 놓고 나머지를 섭외하다 보니까 사실 속셈이 있었다라는 해설도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청와대 내 분위기가 이렇습니까? 사실은 좀 자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서로를 항상 존중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는 전혀 친하지 아닌 것 같아요. 않을까요? 지금 두 분이서 이야기하시는 게 지금 그 윤현참 수석님께서 하고 저 박수현 대변인님하고 별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우리 직원들이 예. 제 이름의 끝자를 따서 예. 찬이라는 귀여운 애칭을 찬이. 찬입니다. 저는 원고에 보니까 현이라고 되어 있던데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저는 익숙하게 들은 게 톰과 제리다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저 수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저보다 상관 아니십니까? 네. 근데 우리 수석실 분위기가 이렇게 화기애애한 거는 수석님 자체가 공직기관 같은 잘 안 어울리는 자기이셔서 웃는 거 보세요. 그래서 아마 저하고는 제가 이렇게 같이 상관으로 보시면 많은 지도를 받고는 있지만 톰과 제리 좋습니다. 좋은데 톰과 제리. 저는 그거보다는 예. 그걸 새로운 걸 생각하고 오성과 한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너무 큰 있게 가는 것 같고요. 저희 실 같은 경우는 좀 젊은 구성원들이 많고요. 그리고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는 게 저희 실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네. 우선 저희 내부에서부터 소통이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네. 예전에 네.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민정수석 지내시다가 그 이빨이 그냥 다 이렇게 나갔어요. 그렇게 임플란트를 갖다가 10개나 했다라고 경호에 이야기. 시달리시다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빨은 괜찮습니까? 저는 좀 이빨보다는 머리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사람마다 증상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루 24시간 중에 대체로 보면 20시간 정도는 깨어 긴장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잠을 자고 있어도 사실은 뭐 깨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무들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말씀대로 즐겁게 일들을 하고 있으니 표정은 밝은 것 같고. 이렇게 눈을 뵈니까 다 충돌돼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피곤하고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예, 그런 일이 많을 어제도 것 같아요. 겨우 퇴근을 했는데 새벽에 3시 21분에 어제 저 미사일이 3시 17분에 미사일 쐈는데요. 새벽 21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집으로. 그래서 드디어 쐈습니다. 빨리 나오시죠. 그래서 알았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해서 주섬주섬 쌓여있고, 그리고 어제 또 와서 NSC 참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5시 반쯤부터 전화가 와서 이 전화 알람을 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늦게 자도 딱 5시 반이면 언론이 깨워주기 때문에. 언론이요. 그럼요. 그 기자님들이 전화를 하셔서. 근데 아침에 통상적으로 5시 반부터 전화가 오면 우리 수석께서 소집하시는 회의가 아침 7시 반에 시작인데 7시 29분까지 전화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 국내 언론 전체의 한 바퀴는 전부 다 통화를 하고 그렇게 가죠. 그 기자들이 수석님 말을 듣기들 아니고 대변인. 아, 근데 전체적으로 대변인 말을 했죠. 대변인 말을 못 믿을 때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청와대 분위기는 일단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예. 최근에 그 대통령님의 해외 순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외 순방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좀 오늘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방송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다루지지 않은 뭐 그런 이야기도 조금 나눠졌으면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방문하겠다라는 게 우리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초청을 하고 우리가 응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양쪽 다 아니죠? 이게 대개 이제 그 초청을 서로 간에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디 다른 정상들하고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어디 가서 만났다든지 하면 그때 이제 초청을 합니다. 한국에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상대국 대통령도 정상도 예, 우리나라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실무진에서 서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상대방 의사를 타진하고 그 G20 그때 갔었을 때 하루에 정상들을 만나는 게 한 3차례 이렇게 만나시고 뭐 이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소화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힘들고요. 저희 바로 볼 때 대통령이 저 버티실까 걱정은 사실 많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당면한 우리 외교가 이제 굉장히 많이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 관계를 쓰려면 좀 대통령이 힘드셔도 빨리 이렇게 좀 움직이게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실무적 욕심도 있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데 대한 서구 유럽 나라의 관심들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떤 요청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의 요청들을 사실은 굉장히 자르고 정리하느라고 수석께서 애를 굉장히 많이 아니 뭐 저보다는 사실은 의전에서는 어떻게든지 대통령께서 조금 쉴 틈이라도 좀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정상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들어오면 대통령께서는 또 이걸 뭔가 해야 된다는 또 이 의무감도 있으시고 또 욕심도 있으시기 때문에 일이 들어오시면 가급적 대통령 또 받아서 그걸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회담 만드는 숫자도 많아지고 횟수도 많아지는데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좀 구경도 하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다니고도 싶은데 그런 건 기사는 안 쓰시냐요? 기자는 기사 안 쓰시나요? 이렇게 이번에 다녀오셨을 때 오전 8시, 뭐 저녁 10시 뭐 이러지 않나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그 동방경제 포럼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는데 그때도 밤에 저녁 때 기어 1박 2일 하시고 돌아오셔서 기자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아니 굳이 내일 오전에 이렇게 오면 되지 꼭 이렇게 이 저녁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또 돌아와야 되느냐 라는 불만들이 있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1시라도 빨리 돌아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비용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님이 그 정도로 막 일을 갖다 많이 하게 되면 밑에 참모들이 너무 힘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의 정상회담이면 거기에서 받쳐줘야 되는 그 참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제를 어떻게 사실 하고 뭐 참모들도 힘든 건 사실입니다만 가장 힘드신 분은 대통령이시죠. 한 분의 정상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나라의 현황과 현안에 대해서 완전히 그렇죠. 파악이 돼 있어야 되고요. 대통령께서는 또 그거를 다 파악하시지 못하면 안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서류들을 다 읽으시고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상들과의 만남 때도 특별하게 어떤 부분이든 본인이 좀 더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만나시려고 하십니다.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오셨을 때도 두 분이 일정이 없던 박물관을 가셔서 박물관 소개를 다 하셨고요. 스리랑카 대통령 오셨을 때는 또 조계사에 대통령께서 직접 예정이 없이 나가셔가지고 우리 스리랑카 대통령을 모시고 같이 조계사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건 뭐 감동을 좀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 시리세나 대통령이 오전에 제가 수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취임한 지 3년이 됐는데 그 3년 동안 수많은 나라들을 다니 정상회담을 했는데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나와서 환대를 받은 것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스리랑카와 스리랑카 국민 그리고 저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이 큰 영광을 주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런 말씀이 스리랑카 언론, 현지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확인해 네. 주셔서. 아, 감동을 준 그렇습니다. 한국 네, 한국 대통령 뭐 이렇게 멋지다, 되겠다 뭐 그죠? 이런 식으로. 와. 스리랑카 그 주요 매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사진 제목이 서프라이즈예요. 그리고 두 분 딱 정상이 조계사에서 이렇게 하시는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되게 감동을 놀라운 한 맞아요. 거죠. 놀라운 일은 뭐냐면 네. 이런 아이디어들을 네. 뭐 저희 참모들이 되게 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아이디어를 내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요? 특히 뭐 조계사 방문 서프라이즈 일정도 사실 대통령께서 직접 내신 아이디어고요.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을 했을 때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그 대통령 궁에서 가까운 쇼핑몰을 가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통령께서 직접 낸 아이디어거든요. 예, 이 정상회담 그 회의, 참모 회의 중에 대통령께서 아니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나랑 같은 서민 출신 국정대학 갔다 뭐 이런 것인데 그런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정을 한번 그쪽에 제안해봐라. 그쪽 짜라고. 그래서 나온 것이 그 일정이고 거기에서 우리 유영찬 수석의 1km 구보가 나오고 그런데 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갑자기 저 쇼핑몰을 가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우리 수석께도 얘기를 없이 갑자기 이제 두 분만 가시게 됐는데 아, 갑자기 네. 저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예. 그래서 이걸 그 카트 타는 모습도 굉장히 좋은 장면이라 제가 이제 카메라를 찍고 있었는데 네, 네. 쭉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걸어갔죠. 뒤에서 찍으면서 점점 멀어집니다. 어디로 가는데 왜 점점 멀어지지? 근데 조금씩 걸음을 빨리 했죠. 비는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 하나 들고 이렇게 찍으면 한 손으로 우산 들고 한 손 찍으면서 걸어갈 때 아예 나가는 거예요. 공 밖으로. 그래서 아플싸 이거는 이전에 잠깐 얘기 나왔던 바로 시장 가는 일정이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궁의 본관에서 여기까지 나가는데 500m가 넘고요. 여기서부터 또 시장까지 가는데 500m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1km 정도 된 것 같다고 했더니 비 절대 안 맞으면서. 믿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 윤수석님의 체력으로 봐서 1km를 뛰었을 리가 없어요. 본인이 아마 한 100m쯤 빠른 걸음으로 가고 그걸 1km로 느꼈을 것입니다. 이곳의 1km의 진실, 100m냐 1km냐.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공방을 하고 있어서 사실 그럼 그것을 알려주마. 진실을 알고 싶다. 그래서 두 분의 1km 마라톤을 한번 요 경복궁을 주변으로 해서 실제로 수석님이 뛸 수 있는지 예. 비 오는 날 우산 아니요. 들고 박시원 대변랑 같이 뛰는 걸로. 같이 두 뛰는 분 같이 걸로. 같이 같이 그런데
근데 그렇게 대통령님은 뭐 생색을 내시지만 밑에 있는 참모들은 굉장히 고생하실 것 같은 게 그때 그 사진이 하나 있었던 게 그 강경화 장관이 그 컵라면 이렇게 드시는 게 있었어요. 그 참모들 그 끼니는 제대로 챙기면서 해외 방문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못하죠. 못하고 컵라면이라도 하나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요. 네, 그런 것인데 어쨌든 저희들은 뭐 밥 같은 거는 뭐 거의 뭐 욕심이 없습니다. 대변인이 갑자기. 네. 그리고 대변인 같은 경우는요. 네. 이제 그 회의담이 열리는 호텔이 있고 또 기자님들이 프레스센터에 있는 호텔이 따로 있기 때문에 댁에 그 우리 수석님께서 맛있는 걸 드시는 동안 네. 저는 이쪽으로 이동에 브리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길이 막히지 않습니까? 네. 막 중간에 차에서 내려서 뛰어가야 됩니다. 뛰어가요? 예. 그러니까 대변인은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건 확실한 거고요. 아니 저희 실에 정말 유능한 한 친구가 처음에 워싱턴 순방을 가서 5일 동안 10시간을 잤다는 거예요. 토탈. 5일 동안 전체 잔 시간이 10시간이라고요? 예. 저희도 와. 일이 좀 안 해보던 일이라 좀 많기도 하지만 워낙 대통령님 일정도 빡빡하고 그거를 커버하고 밑에서 따라다니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끼니도 사실은 끼니 챙기는 게 정말 큰 일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이 가시면 주로 같이 이제 가서 식사도 같이 하는 일정이라서 끼니를 거르지는 않습니다만 옆에서. 수석님은 옆에서 같이 드시니까 제대로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열심히 적어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 식사를 제가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있었을 때 그날 저녁에 이제 연회와 그다음에 만찬을 참석을 했었는데요. 좋은 음식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음식은 처음 본 음식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사실 마지막에 그 디저트 조금 먹어보고 못 먹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대통령님 얘기하실 때 그걸 적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다 이런 또 애환이 있습니다. 여기서 양심 선언을 해야 되겠군요, 제가. 뭐 그렇게 뭐 그때 조금 드시는 건 아닌 것 같던데 계속 드시던데요. 못 먹었어요. 그거는 그날은요. 혹시 그 사진 확인들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날은 확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 확인이 안 되는 이유가 그날은 이제 그 언론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언론이 그래요? 없는 상태에서 연회와 만찬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실 사실상 수 있어요. 거기서 그 사진 비컷을 기자 좀, 역할까지 다 해서요. 그때 그때 사실 찍었던 사진들이 굉장히 좋은 사진들이 많습니다. 네, 손이 잡나고 저희 여사님과 우리 멜라니아 여사님 두 분이 만나는 장면을 사실은 이것도 제가 찍은 거였고요. 이야.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장하성 실장님이 찍은 사진도 이게 이제 서로 같은 완전 공문이라고 여기서 제가 이 장면을 정확히 기억하는 게 우리 장하성 실장님이 굉장히 좀 접근을 하더라고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꺼낸 말이 내가 완전 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 하면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얼굴 반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장면을 제가 그 포착을 했었고요. 미국과 확인 의견 통합니다. 그 다음날 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장하성 실장한테 굉장히 똑똑하고 자기 칠순학교 머리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이런 저기를 찍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뭐 이렇게 밥을 먹거나 그만하려고 지금 이 긴 이야기를 했군요. 밥 먹을 시간이 별로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수석님도 밥 안 드신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대통령 순방 때 보면 그 교민들이 그냥 뭐 구름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고 막 이러는 걸 갖다 많이 봐요. 엄청났어요, 진짜. 예전하고 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교민들이 진심으로 대통령을 환영한다는 이런 느낌을 동원된 많이 게 아닌 받거든요. 거죠. 그러니까 워싱턴 때 보면 워싱턴에 처음에 가신 게 워싱턴인데 그때 뉴욕에서 그 뉴저지 쪽에서 아무튼 막 그 차를 몇 시간을 몰고 와서 그 더위에 이제 막 더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막 사람들이 길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예, 그게 그때 그 영상들이 반티코라고 대통령께서 첫 일정이 미국에서 그 해병대
해병대 기지에서 우리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를 했던 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사실은 버지니아주에 있는데 굉장히 외곽입니다. 한참 차를 타고 나가는 외곽에 있고 주변에 건물도 없고 다 그냥 산처럼 이렇게 돼 있는 곳인데 저희가 깜짝 놀란 게 차가 그 해병대 이 사령부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입구에 교민들이 쭉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티켓을 들고 사랑해요 뭐 대통령님 뭐 해가지고 그 가족들끼리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렬로 쭉 서가지고 있는데 그날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햇볕이 굉장히 직사광선이 강한 날이었는데 대통령께서 거기서 행사를 마치는데 1시간 이상 시간이 걸렸는데 나올 때도 또 그대로 또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대통령께서 결국 차를 세우고 나가셔서 우리 교민들하고 전부 다 같이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하시고 출발하셨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님이 계획에 없던 행동들을 이렇게 막 하잖아요. G20 때 뭐 메르켈 총리랑 같이 나오시다가 갑자기 교민들 보고 저쪽으로 돌아가셔서 뭐 아는 체 하시고 이러는. 그 굉장히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 거 모시려고 그러면? 경험하시는 분들은 좀 깜짝깜짝 놀라시겠죠, 아무래도. 저희는 그때 그 메르켈 총리님하고 같이 그럼 한번 가서 인사를 할까라고 이제 방향을 바꿔서 그때 이제 사실은 교민들이 담벼락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셨고 대통령님 어느 길로 나가시나요? 막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물어보니까 저희 이제 직원들이 저쪽으로 한번 인사를 하셔도 좋겠는데라고 해서 이제 경호 실장님한테 한번 상의를 드리고 이제 동선을 했는데 저희로서는 그런 일정이 너무 감사한 게 그 영상이 저희가 만든 콘텐츠 중에 그 1등을 하고. 그때 그 독일 총리의 비서실 직원이 하는 말이 이 비서실 역사상 이런 일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예정이 없이 한 것에 대해서. 근데 화면을 보시면 알지만 메르켈 총리도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표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우리 대통령의 진심, 갑자기 하는 행동이지만 꼭 해야 될 일이고 진심이 실린 것 같은 것에는 서로 약속이 필요 없다 하는 생각이 그날 들었습니다. 그게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막 셀카 찍고 뭐 이러는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님이 이거 자신의 몸도 경호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게? 오늘 이 코너에 꼭 모시려고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경호처장님인데요. 그 낮은 경호, 열린 경호 그 비법이 대체 무엇이냐. 근데 어려움은 있으신데 사실 어느 정도는 통제된 상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는 것은 아마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가장 훌륭한 경호원이다 그렇게 믿음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열린 경호를 하면서 해주는 경호원들도 있지만 어떤 국민에 대한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경호원이라 믿는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